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휘말리는 조짐입니다. 10일 발표된 미묘한 득표율 탓인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에서 9일 실시된 3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를 얻어서 62.37%를 차지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뒤졌죠. 이렇게 크게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2차 누적 투표율이 50.29%가 되면서 과반의 턱걸이에 했다고 발표가 되고 과반의 턱걸이에 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승복을 했지만은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 쪽 지지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나오면 절대 안 찍는다 등의 글을 올리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경선 직후인 10일에는 SNS 트위터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이 여러 차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 선거권을 가졌던 권리당원 및 일반 시민 4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참여했군요.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 욕설, 비방글을 내리자고 제안을 했다가 이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것인데요.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시간을 태우는 사진을 공개하고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 진보팔이 하지 말라면서 조 전 장관을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조 전 장관의 책을 찢는 사진과 함께 원색적인 욕설을 섞으면서 너 변호사 비용 대라고 책도 50권을 샀단다. 나눠주고 남아있는 거 다 찢어버린단다. 넌 이제 아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사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지지층 중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자 가상 대결에서 이 지사를 14.2%, 야권 후보인 윤 전 총장을 40.3%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대결에서도 이 지사를 13.3%, 홍 의원을 29.9%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홍준표, 윤석열을 찍겠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형식적으로 원팀 하지만 사람 마음은 바꿀 수 없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60에서 70% 정도는 절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안 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런 흐름은 지난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이 얽혀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지난 민주당 경선은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죠. 즉 민주당 지도부 측은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서 그 결과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0.29%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됐죠.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측은 이재명 득표율은 49.33%다. 50.29가 아니라 49.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냐면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이 특별 당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선출 규정 59조 후보자의 사퇴 1항을 보면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면, 즉 사퇴하면, 문맥상 이 사퇴하는 때라는 것은 사퇴 이후에 해당 후보자에게 행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하기 전의 모든 득표까지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은 해석인데요. 당규 59조 2항을 봐도 역시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요. 사퇴하는 때, 즉 사퇴 이후의 투표 및 득표에 대한 처리 지침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50.29%를 얻어서 과반수를 얻었다고 발표한 것은 정세균, 김두관의 사퇴 이후 득표를 무효화라는 당규와 충돌합니다. 즉 사퇴 이전 득표까지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권 연장, 문재인 정권의 연장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갑자기 불거진 대장동 사태도 그렇고요.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 결정이 50.29% 득표율로 나온 것도 그렇고요. 만약 한 60% 나왔으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당규와 충돌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50.29% 나온 거죠. 지금 이재명, 이낙연 진영이 다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그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런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 나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마지막 은혜를, 주님 회생과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 나라 권세 권력,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어 동무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우며 하나님이 대적했던 모든 권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세상이 끝을 향해 종말로 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로 지켜지게 하시고 낙태와 동성애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해주시어 선교하는 나라, 북한 동족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며 만주와 대륙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